구부정한 허리와 설이 내린 듯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김 씨는 한적한 개동 끝자락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한옥으로 벽돌은 노랗게 발해 있었고 낡은 기와는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눅눅함을 더했지만 그는 집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이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인지 그는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는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면 하루의 고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부엌은 늘 채소죽이나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허약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식사였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김 씨는 일찍부터 익숙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된 물건, 버려진 물건들을 사모아 수리하고 손질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팔았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가는 단골들을 볼 때면 그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간소한 삶을 보고 그에게 큰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노인이 과거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김광호는 건강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전제품 가게의 사장이었고 돈이 부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 씨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며 그를 끔찍이 아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똑똑한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갑작스레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장을 보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딸 은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김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의욕을 잃었고 가게 문을 닫고 빚을 갚고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은지가 결혼하여 집을 떠난 후 김 씨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도 없었고 마음속 깊은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김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게가 번성하던 시절에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그 통장을 간직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그는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을 지탱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김 씨는 늘 은행에 갈 때면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마다 혹시 잔액이 변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확인했습니다. 물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몇천 원이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통장이 단순한 종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추억이고 과거의 일부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갈 때면 김 씨는 새로 광고되는 통장들, 은행 벽에 붙은 화려하고 현대적인 포스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낡고 허약하며 외로운 노인으로 오래된 물건들과 과거의 기억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할지라도 자신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낡은 통장은 그 증거였습니다. 김광호의 삶은 단순하고 고요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고 재산이나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낡은 물건을 들고 가는 그의 모습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에 감춰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오래된 셔츠와 바랜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은행원 수영이 있었습니다. 수영은 김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늘 잔고가 없는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찾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말입니다. 김 씨가 은행에 올 때마다 수영은 그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겨우 몇 가지 생필품을 살 정도의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수영이 김 씨에게 카드 단말기를 건넸을 때 화면에는 김 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수영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은행에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금액이 찍힌 것입니다. 이 통장이 5억 원이라고요? 수영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은 침묵하며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왜 그는 단 한 번 돈을 인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런 거액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은행 창구 근처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그 일은 마을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김 씨의 통장에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낡은 물건을 팔던 가난한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잔고가 없는 통장이 어떻게 갑자기 거액의 돈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로또에 당첨된 거겠지. 한 여인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전에 숨겨둔 재산이 있었을지도 몰라. 다만 사람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지.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 씨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접근하여 그 돈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낡은 물건을 팔았고 변함없이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질문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은행원 수영은 여전히 김 씨와 그의 통장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은행에 거래를 위해 왔을 때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비밀 계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영은 김 씨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거래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 수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밝았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통장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많은 돈을 인출하지 않으셨다는 것도요. 그런데 선생님 계좌에 많은 잔액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 돈을 쓰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결정이야, 수영 씨.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말에 수영은 더욱 혼란스럽고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인데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영과의 짧은 대화는 그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김 씨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질문은 마치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추측했고 진실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 씨가 과거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그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소문은 시장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심지어는 마을 관리들의 작은 회의에서도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통장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침묵하며 지켜보았고 언젠가는 김 씨가 수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광경은 수영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영이 창구로 돌아와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김 씨의 계좌 잔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돈을 받았을 뿐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변의 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돈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수영은 확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난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행을 떠나자 수영은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은행에서 1년 넘게 일해왔고 김 씨가 은행에 올 때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노인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김 씨의 통장과 거액의 잔액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해외에 친척이 있어 그 친척이 돈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비밀리에 투자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오후 김 씨의 가게 근처 잡화점 주인인 박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 씨 통장에 5억 원이나 있대요. 정말 믿을 수 없어. 다들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어.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김 씨와 잔액이 없는 통장 이야기는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해 보이는 그 사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숨겼을까요? 혹시 그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과거에 겪었던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많은 돈을 정말로 필요로 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김 씨는 침묵을 지켰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인 수영은 김 씨를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김 씨만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수영은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되고 조용한 그의 집은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아주 깔끔했습니다. 창문 옆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낡은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바래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치 평범한 방문객을 맞는 것처럼 차분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며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수영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수영 씨도 많이 궁금한가 보군. 김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게 질문을 하네? 아마 내가 답해야 할 것 같군. 수영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늙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얻은 재산이 아니야. 그것은 아주 긴 이야기지. 지난 몇 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야.
수영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다른 일을 했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말이야. 나는 사업가였고 적지 않은 돈을 모았었어.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지.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찻잔에 차를 더 따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잃은 것은 내가 배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후 나는 화려한 삶을 버리고 이곳으로 이사하여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 씨의 말을 통해 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은 행운이나 특별한 관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나간 삶의 잔재였고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야기를 마치자 수영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소박하고 조용한 노인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한 사람의 가치가 그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경험과 삶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김광호의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소문이 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은 이 광경을 목격한 후 김 씨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마을 친구 몇 명에게 말했고 그로 인해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 씨가 사실 숨겨진 백만장자일까요? 그의 삶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 씨가 시장에서 낡은 물건을 살 때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에게 접근하여 통장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인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진실되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침묵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돈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김 씨가 집에서 선풍기를 수리하고 있을 때 중년 남자가 갑자기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빠 보였지만 김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저는 박성재입니다. 김 씨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재 씨인가? 어찌된 일인가? 떠난 지가 몇 년인데? 박성재는 김 씨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도시의 대형 가게에서 전기 수리공으로 일하던 시절에 함께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재해 사고 이후 성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고 김 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장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성재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의 출처를 이야기한 적은 없죠? 김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처음으로 김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김 씨가 밝힌 내용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 씨 통장의 거액은 그가 시장에서 파는 낡은 물건이나 간단한 수리 작업으로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 김 씨는 도시의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 이후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김 씨는 옛 친구인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관리해달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을 때 김 씨는 친구로부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김 씨에게 돈을 비밀 은행 계좌에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김 씨의 통장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씨가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돈으로 인해 눈이 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재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는 돈이 없다고 대답하거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돈을 이유가 있어서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돈이니까. 김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이 내 삶의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언젠가 내가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거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야. 성재는 김 씨의 통장에 대한 진실을 안 후 그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김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애에 대한 이야기이고 희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재는 김 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마을 친구들에게 전했고 그로 인해 김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외롭고 가난한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이 넓고 조용히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오후 김 씨가 집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듯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싼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 김 씨의 눈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남자는 김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박성재입니다. 선생님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있는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어? 김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선생님 아들 현우의 친구입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한두 번 만났을 겁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과 잔액에 대해서요. 저는 선생님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김 씨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 그의 아들이 오래전부터 고향을 떠나 소식이 끊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어렸을 때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도시로 떠나 일하기 시작한 후 그들은 점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성재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현우. 김 씨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선생님, 현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통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현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집안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통장의 돈이 선생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현우의 돈이었고 선생님은 상속자입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선생님께 남겼고 이 통장은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 그의 아들이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었고 이 돈이 그의 아들의 돈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남겼을까요? 뭐라고요? 현우가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그의 상속자라고?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작성한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나, 현우는 내 모든 재산을 아버지 김광호에게 남깁니다. 이 돈이 아버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멎었고
그의 눈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 돈뿐만이 아니라 희생과 애정,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아들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고통에 익숙해져 왔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들의 비밀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거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는 그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언제나 겸손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저에게 맡겼고 선생님을 위해 통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지만 돈의 추천은 알 필요 없다고요. 김 씨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느낀 혼란과 슬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물질적 결핍 속에서 살았고 낡은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남겼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들에 대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에게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현우 거였어? 왜 나는 몰랐을까? 김 씨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선생님이 돈을 받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통장을 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그 돈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만 알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감동과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고 그가 듣지 못했던 진실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김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고맙네, 성재 씨. 현우가 혼자 있을 때 도와주어서 고맙네. 하지만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 현우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줬지만 나는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 거야. 내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지.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박성재는 김 씨가 모르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현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김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죽기 전에 큰 재산을 김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안락한 삶을 살고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현우는 김 씨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김 씨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고 그의 모든 재산을 그곳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박성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도시로 떠나기 전에 잠시 서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났을 때 현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내게 돈을 남겼어라고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예전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변화를 원하시나요? 박성재는 김 씨에게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가난과 고통은 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낡은 물건, 그리고 아침에 물건을 사러 가는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돈이 생긴 후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이 필요 없어 화려하게 살거나 나를 바꾸고 싶지도 않아. 나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엿보거나 깔보는 일 없이 말이야.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김 씨를 잠시 바라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돈이 김 씨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평화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그 예였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낡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낡은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의 기쁨이자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김 씨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전처럼 낡은 물건을 팔기만 하는 대신 일부 돈으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상인, 어려운 가정, 그리고 학교에 갈 돈이 없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외로운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넓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통장과 큰 돈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씨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잔고가 없는 통장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전체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때로 가장 큰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